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한국사에서 민족 말살 통치와 그리고 병참기지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일제가 대공황을 이겨내지 못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랬을 때 거대한 전쟁에 참여하는 일본이 어떻게 우리 식민지 조선을 수탈하고 또 전쟁 상황에 돌입하게 하는지, 그러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수업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말살 통치의 배경과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다. 이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하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그러면은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민족 말살 통치부터 살펴볼게요. 자,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통치, 민족을 없애는 거야. 자, 민족 말살 통치는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 조선인을 없애는 겁니다. 조선인을 없애고 조선인을 뭘로 바꾸는 거야? 바로 일본인으로 바꾸는 거죠. 일본인.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자, 첫 번째로 배경. 자, 우린 이거 알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전쟁의 확대야. 무슨 전쟁?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전쟁이 있었는가? 세 가지 있었죠. 자, 첫 번째로 만주사변. 만주를 침공해서 만주를 침공해서 괴뢰국, 만주국을 설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었고요. 연도 같은 경우는 1931년 이렇게 되겠다. 자, 만주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옆에 아주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어디야? 중국이지. 중국을 보니까 공산당이랑 국민당이랑 싸우고 있어.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먹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중일전쟁. 자, 요건 몇 년입니까? 1937년. 자, 이러다가 중국이 그래도 나름 큰 나라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SOS 해. 그런데 일본이 너무 이렇게 나대는 모습을 보고 누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 일본 너무 나서는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일본이 이 얘기를 들어? 안 들어. 중국 거의 다 집어삼킨 것 같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는데 누가 지금 초를 치는 거야? 미국이랑 영국이 초를 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이제 석유를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누가? 일본이 미국을 선제 공격하게 되는 바로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1941년.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쟁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전쟁 중에선. 자, 그랬을 때 전쟁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민족 말살 통치의 그 주요 내용이 뭐다?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드는 거다. 근데 실제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어서 뭐해? 김주환을 다나쿠라 김우상 이렇게 만들어서 뭐해? 자,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적. 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자, 당시에 일본이 전쟁의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스케일이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도 전쟁에 투입을 하려고 해. 그런데 조선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투입이 돼야 되냐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키든 억지로 참여를 시키든 이 조선 사람들한테서 거부감을 없애줘야겠다. 어떻게?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드는 거지. 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바로 내선일체 사상. 내선일체.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선동조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륙 사람과 조선 사람은 한 몸이야. 왜?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은 같은 조상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일본 사람과 조선인은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일선동조론 같은 경우는 역사 왜곡을 좀 하고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쨌든 이 일본인들은 뭘 만들고 싶었느냐? 내선일체라든가 일선동조론을 통해서 뭘 만들고 싶었느냐? 바로 황국신민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황국신민화 정책. 황국신민화라는 것은
천황이 다스리는 황국 신민화 나라의 식민지 민중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일본인 만들기야. 그래서 결국에 목적은 전쟁 참여. 열심히 일본인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게 하는 거야. 우리 전쟁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전쟁이면 참여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 전쟁이야. 그럼 참여해야겠지. 자, 전쟁 참여.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이러한 목적.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전쟁을 효율적으로 참여시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식으로 꼬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가. 자, 우선 세 번째로 그 내용.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살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요 아래다가 쓸게. 요 아래다가. 자, 조선인 만들기. 조선인이 아니지. 일본인 만들기. 자, 어떠한 게 있는가? 행동을 일본인처럼 하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자, 이러한 게 있습니다. 황국 신민 서사 암송. 자, 이게 뭐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황국 신민이다. 혹은 나는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한다. 이러한 내용을 아침마다 외우게 시키는 거야.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이걸 기억해야 돼.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자, 일본인 만들기에서 황국신민서사 암송 요거 하나랑 그리고 또 이제 신사참배 요거랑 세트로 가는 게 뭐냐? 궁성요배. 자, 요건 또 뭐냐? 신사는 뭐냐면은 일본 신들이 잠들어 있는 그러한 사찰이야. 그랬을 때 일본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도 일본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다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전혀 관련 없는 그러한 신사에 절을 하게 함으로써 너도 일본인 이렇게 인식을 시킨다는 거지. 궁성요배 같은 경우는 천황이 살고 있는 성이야. 궁궐 그 내용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천황이 살고 있는 곳에 절을 하게 하는 거야. 인사를 하게 하는 거야. 일정 시간이 되면. 이거 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인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랑 같이 뭐가 서포트가 되냐면은 바로 교육이 서포트가 됩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령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우선 처음으로는 조선어라든가 그리고 조선 역사를 사용할 수가,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인가요? 국학운동 얘기했었잖아. 국학운동 같은 경우는 그 민족의 어리고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조선어라든가 조선 역사라든가 배우면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목을 못 배우게 하는 모습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조선어 학회 사건 이것도 여러분들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국민학교. 쌤이 어렸을 때도 국민학교가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도 막 이제 학용품 문방구 가면은 국민학교라고 노트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나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쌤한테 물어보는 거지. 쌤, 국민학교가 뭐예요? 우리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는 우리 초등학교 전에 있었던 명칭이야. 이 국민이 근데 뭐예요? 이 국민이 바로 요 황국 신민할 때 국자라는 거지. 천황폐하의 국가. 그래서 이 천황폐하의 국민들이 사는 곳, 국민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변경하는 모습들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민족 말살 통치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하나만 더 살펴볼게. 어떤 거? 억압 정책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억압 정책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억압 정책이 있었는데 우선은 먼저 살펴볼 게 언론부터 살펴볼게. 언론을 억압해.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이라든가 동아일보가 있었거든요. 이거 X 한다. 나름대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일본의 되게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 막 전쟁 참여하라 막 독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근데 이것마저도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자, 두 번째로는
조선어 역사, 요거에 관련된 거. 조선어 학회 사건. 이거 저번에 배웠었죠? 한글 보면서. 1942년. 자, 요 내용을 기억하시고, 조선어 못 쓰게 하는데, 썼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견제책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리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고 기억나세요? 그렇지? 사회주의자들을 압박하는데, 동시에 누구도? 독립운동단체도 이제 압박을 하잖아. 근데, 여기선 더 업그레이드 판이야. 조선 사상범 예비 이름 너무 길어. 구금령. 자, 이거 뭐냐면은 이게 38년인가요? 41년이구나. 자, 1941년. 자, 이거 뭐냐면은 미리 좀 불령선인,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 예전에 독립운동 하다가 갇혔다가 다시 이제 풀어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당시 전시 상황이란 말이야. 되게 극박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미리 잡아가지고 가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찍히지? 그럼 계속 이 법안으로 인해서 계속 감옥에 들락날락 거리는 거야. 그러할 만큼 무서운 내용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사람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드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 안에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이 대항할까봐 억압하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빼먹었는데, 자, 창씨 개명. 이름을 바꾸는 거야. 김주한에서 나카무라, 기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무라, 나카무라는 성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인으로 바꾼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민족 말살 통치는 요 정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병참기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병참기지와 정책. 지화 정책. 자, 병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병참이라는 거는 이제 전쟁을 하잖아. 그랬을 때 군수품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보급하는 거야. 서포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 약간 롤 할 때 약간 딜러 같은 느낌? 물론 딜러가 이제 데미지를 옆에서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헬퍼? 힐러? 약간 이런 느낌. 탱커가 앞에서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팅 하는 애들이야. 그랬을 때 병참이 이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원래 병참기지와 정책은 일본의 계획에는 없었어.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병참기지와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런지 지도를 한번 볼게. 자, 입술이 계속 찢어져가지고, 잠시만요. 됐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은, 자, 뭐 일본 이렇게 있겠죠. 자, 보면은 일본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남아가야 된단 말이야. 독도 그려줘야지. 제주도도. 자, 이렇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중국이랑 싸우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세. 은근히 센 거야. 먹으려고 하니까 케이크가 너무 큰 거야. 좀 한 번에 삼키기 힘들겠는데? 일본에서 바로 가기 힘들겠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조선에서 군사기지를 만드는 거지. 왜?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선에서, 특히 남쪽보다는 북쪽에서 만들어가지고 투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어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병참기지화 정책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하시고요. 요렇게. 우선은 뭐 이제 정책이 변경이 된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식민지 통치 방식의 변경. 통치, 체인지. 어떻게 체인지가 됐는가? 잘못 썼어요. 체인지. 어떻게 체인지가 되었는가? 원래 처음에는 조선 같은 경우는 식량 수급을 위해서 이제 운영을 했단 말이야. 막 뭐 산미증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토지조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였단 말이야. 처음에는 식량을 위해서였는데 이게 점차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수산업으로 체인지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통치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내용.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내용.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우선은 기존에 뭐 경공업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을 하려면은 중공업이라든가 중화학공업이 진행돼야 되거든? 탱크라든가 뭐 아니면 로켓을 만드는데 막 신발 만드는 공장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자동차라든가 이러한 거대한 선박, 조선사업 이런 걸 통해서 탱크라든가 뭐 배라든가 이런 걸 만들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공업? 중공업. 그리고 중공업 중에서도 그 성향이 어떠한 공업? 군수공업이 발달하게 됐다. 공업이.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게 우리를 위한 거야? 아니야.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일본이 전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야. 그걸 기억하셔야 돼. 되게 이제 일본에서 식민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중화학공업 원래 없었는데 우리가 만들어준 거라니까? 그 기반을 만들어준 거라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당시 사실 이 공업 중에서 일본 사장이 대부분이야. 우리나라 사장들 거의 없어. 그리고 당시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했단 말이야. 봉급은 더 적게 받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산업 발달인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를 위한 산업 발달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어디에 이제 위치하느냐, 주로. 제가 더 옆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북부 지역에 편중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자, 플러스 알파로 이게 어떠한 내용도 있냐면은 남면 북양 정책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면 북양. 자, 남쪽에는 면화를 키우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운다라는 거야. 당시 이제 방직업을 발달을 시키는데 그 원료를 조선에서 이제 키우려고 해. 그랬을 때 남쪽은 따뜻하니까 식물을 길러가지고 뭐 이제 막 면화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 북쪽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식물 말고 동물, 양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직업에 필요한 원료를 같이 수급하기도 하였다라는 거. 자, 특히 이 북부 지역을 주로 이제 발달시켰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해방 이후에 심각한 이 불균형화를 시켜요. 산업의 불균형을. 그래가지고 당시의 전기 생산량, 해방 이후의 전기 생산량 대부분이 어디야? 북한이야. 균형이 안 맞아. 균형적으로 국토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모습들을 또 살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해방 이후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아요. 어느 정도는. 자, 요렇게 이제 내용들을 살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떠한 내용들을 볼 것인가? 병참기지와 정책은 말 그대로 군사기지를 만드는 거야. 군사기지. 근데 군사기지를 만들어도 서포팅을 해야지. 서포팅을 할 이 군사기지를 돌릴 만한 그런 물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물자를 어디서? 조선에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물자 수탈,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야 돼. 자, 여기다가 새롭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물자 일제의 물자 수탈. 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물자 수탈을 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중요해요. 바로 국가 총동원령 1938년.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게 뭐야? 일본이 중국을 삼키고 만주를 삼키고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분에 겨운 거야. 일본 인구가 1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부족한 양이 있단 말이야. 탱크를 못 뽑고 막 머리를 못 뽑아. 그러니까 어디서 물자를? 전국에서, 일본 땅 내에서 다 쓸어 모으겠다라는 거야.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이게 국가 총동원법, 총동원령이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물자 수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처음으로는 인적 수탈. 이렇게 해서 인적 수탈. 두 번째로는 물적 수탈이 있습니다. 물적 수탈. 자, 인적 수탈은 말 그대로 사람이야. 사람을 어떻게 수탈하는가, 그러한 내용이야. 그랬을 때 두 가지다, 얘들아. 전쟁을 준비하잖아. 실제로 싸우는 사람을 서포팅하는 사람. 그래서 쌤은 이렇게 구분할게. 전투력이 뭐 병력이겠죠? 그랬을 때 당신 군대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 뉘앙스가 있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뉘앙스로 기억을 해봐. 자, 처음에는 지원병제. 어떻게 하느냐? 지원병제. 군대 갈래요? 되게 성스러운 전쟁인데.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학도 지원병. 학생들 공부하지 말고 군대 와. 미쳤어요, 이거 완전. 자, 지원병. 그러다가 누구까지? 야, 아니야. 지금 미쳤어. 상황 되게 불리해. 누구까지? 징병. 그냥 따라와.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징병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원. 들어올래? 올래?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따라와. 참여해. 이거지. 그렇게 기억하면 안 어렵죠? 자, 그리고 또한 이제 노동력 살펴볼게. 노동력. 군인들이 이제 싸울 만한 무기를 만들고 식량을 대주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지를 만들고. 그랬을 때 국민동원령. 국민동원령이라고 있고요. 반포를 해. 전 국민은 요거에 따라서 동원할 수 있는 거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여성 정신 근로대. 근로 일한다고. 막 이제 뭐 군복을 만들거나 뭐 이제 그러한 일들을 여성들을 시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셔야 될 성착취하는 그러한 일본군 위안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 수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두 가지로. 자, 물적 수탈 같은 경우는 요것도 두 가지야. 자, 처음에 뭐가 있느냐? 자, 우선은 금속이 있습니다. 금속. 그리고 미곡이 있어요. 식량. 미곡. 금속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하겠지. 총 쏠 때 요거 막 동 이런 거 쓸 거고, 개머리판 같은 뭐 철 이렇게 쓸 거고, 탱크 만드는 데도 철 쓸 거고. 철은 너무나 필요해. 금속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금속을 어떻게 하느냐? 공출제를 실시한다고. 공출제. 나라에서 이제 수탈해 간다고. 자, 미국도 처음에는 공출제로 실시를 합니다. 군인들은 밥힘으로 싸우거든.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배급제를 실시를 해요. 배급제. 쌤, 밥을 준다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급식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 가져가. 그런 다음에 너 몇 명이야? 집에 5명? 요 정도 가져가. 몇 명? 3명? 넌 요것만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처음에 공출제, 배급제. 점차 살기 힘들어지는 모습 보이죠? 왜? 전쟁이 점차적으로 사이즈가 커지니까. 일본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한 모습들. 본인들 전쟁이 사이즈가 커지니까 어떻게? 우린 더 굶주려야지. 사실 뭐 이 당시에는 우리만 굶주린 게 아니라 일본 군부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 일본 본토도 그렇고요. 만주도 그렇고요. 다른 지역들도 다 힘듭니다. 전쟁이 정말로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지.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물자 수탈을 하는데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자, 이건 법안이야. 이건 법안이야. 지금 살펴볼 건 뭐냐면은 캠페인이야. 요 아래다가 쓸게요. 국민 정신 총동원 운동. 요게 한 38년인가요? 총동원 운동이? 그치, 38년이네. 자, 이게 뭐냐면은 캠페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여러분 물자 수탈할 건데 물자 수탈한다고 안 하겠지. 일본군 아니죠. 우리 천황폐하의 군대가 싸우고 있는데 물자를 기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한 캠페인, 운동을 벌인다는 거야. 그리고 요게 플러스 무슨 회? 반상회. 쌤도 어릴 때 반상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 막 이제 동네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뭐 이번에 뭐 어디 절전을 하니까 언제까지는 물 쓰지 마세요. 언제까지는 전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거. 가장 아래 단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상회를 이용해서 김씨는 숟가락 냈어? 종 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냈는데요? 그러면 야, 천황폐하가 그렇게 전쟁을 한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야지. 이런 식으로 가장 말단부부터 물자 수탈에 이용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족 말살 통치와 병참 기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주요한 내용을 찝어보자면은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조선인을 없애는 정책이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를 군사기지로 만드는 정책이었고, 그 군사기지 안에서 원활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물자 수탈을 자행하였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은 드디어 우리가 30년대 일본에게 반격하는 모습 혹은 우리끼리 단결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